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처음으로 제 채널에 방문해 주신 새로운 구독자 후보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어제는요, 제가 영상을 업로딩 한 다음에 삭제하고 다시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제가 좀 실수를 해서 그런 혼란을 드렸는데요. 제가 좀 요즘에 잠이 솔직히 모자랍니다. 조금 무리하면서 1일 1 영상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한 개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크립트를 짜는데 한 3, 4시간 정도 걸리고요. 녹화도 한 1시간 가까이 걸리고, 제가 편집이 그렇게 능하지가 않아서 약 3시간 정도의 시간을 편집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1일 1 영상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최소 7, 8시간을 미주은에 매달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새벽 1시, 2시까지 자지 못하고 영상 제작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혹시 피곤한 관계로 조금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부정확한 정보 발견하시면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꼭 함께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주은 채널을 제 혼자만의 채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미주은 구독자분들 다 같이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채널이니까요. 건강한 투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요, 아마존 3,000달러 그래도 사야 하는 이유로 정해봤습니다. 제가 만든 지난 영상 중에 아마존에 대한 영상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피파이 아마존의 상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영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빵 주식 중에 단 하나만 살 수 있다면이라는 영상이 하나 있었죠. 이 두 영상 보신 분은 제가 이런 말을 한 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존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물론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얘기지만 저는 아마존의 미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약간은 편파 방송 될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존이 최고가를 경신했죠. 어제 장 마감할 때 3,081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에만 2.7% 올랐고요. 장 후에도 지금 0.5% 가까이 올라가 버렸네요. 아마존은 매일매일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제 채널에 아마존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고민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 중에 피터 린치 연평균 수익 29.2% 따라잡기라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때 피터 린치에게 우리가 배운 투자의 기본이 있는데요. 6가지 피터 린치가 준 교훈,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If you don't study any companies, you have the same chance of success buying stocks as you do in a poker game if you bet without looking at your cards.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지 않고 해당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투자를 한다면 그것은 마치 포커 게임에 가서 패도 안 보고 승부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명언을 피터 린치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15년 동안 우리가 건강한 투자의 여정을 같이 할 건데요.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제가 만든 룰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많은 종목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보다 투자 확률이 높은, 투자 리턴이 높은 그런 종목을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요. 그때 제가 생각하는 저의 몫은 정보 취합 그리고 분석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많은 시간 열심히 노력해서 정확한 정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따끈따끈한 정보를 취합을 해서요. 제 나름대로 숫자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해석과 의견을 피력을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제 영상을 보시고 확신이 드는 그런 종목을 선정해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제 생각에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과정을 꾸준히 실행을 한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 투자 가치가 있는 종목을 찾아낼 수 있는 확률이 70%가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투자를 하면 확률은 사실 50대 50이겠죠?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50%의 확률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함으로써 그 승률을 70%까지 올리는 것이 미주은 채널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절대 몰빵하지 말자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타도 하지 말자. 이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유는 뭐냐면 승률이 지금 70%까지 올라갔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근데 몰빵을 하면 그 70%를 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 혹시 야구 좋아하시나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투수와 타자가 만나서 매번 승부를 겨루잖아요. 이때 투수가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최소 70%입니다. 왜냐하면 야구에서는 좋은 타자를 3할 타자라고
불러요. 10번 나와서 3번의 안타, 진루를 하면 그 선수는 굉장히 좋은 타자라고 인정을 받거든요. 따라서 투수 입장에서는 10번에서 7번은 이기는 경기입니다. 승률이 70%가 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말로 홈런을 맞고 결정적인 안타를 맞고 이러면서 팀이 패배를 맞이하는 수가 있잖아요. 70%가 넘는 승률을 가지면서도 단 한 번의 기회에서는 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0%까지 힘겹게 올려놓은 승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 한 번의 승부에 모든 것을 올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몰빵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몰빵을 하는 대신 한 10개 정도의 종목을 선정을 하시고 투자를 한다면 10개 중에서 평균을 쳐서 승률이 70%가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한 개의 종목보다는. 그리고 단타도 마찬가지예요. 단타라는 거는 내가 승률을 70%까지 올려놨어도 들어가는 시기, 나가는 시기가 만약에 운이 없다면 내 공부한 게 필요가 없어지고 승률이 70%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몰빵하지 않고 단타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의 건강한 투자 방법은 반드시 분산 투자하고 장기 투자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 평균 승률을 확보해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해서 올려놓은 70%의 확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종목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아마존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그 승률을 70%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열심히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내용은요, 아마존에 대해 아시나요? 두 번째, 아마존의 내일. 그리고 오늘의 영상은요, 아마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혹시 오늘 미주은 채널에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분 계시면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순서, 아마존에 대해 아시나요? 아마존의 매출 구성을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은 온라인 스토어, 원래는 북스토어였죠. 북스토어로 시작했는데 아직 현재까지도 온라인 스토어가 그 매출의 50%, 온라인 쇼핑이 50%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19.2%가 온라인 쇼핑의 그 파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서드파티 셀러 서비스라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자기 자신의 물건을 팔아서 매출을 올리는, 그래서 아마존은 커미션을 받겠죠. 그런 식으로 올리는 매출의 지금 퍼센티지가 거의 2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AWS가 있어요.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죠. 클라우드 서비스 굉장히 매출 상승이 많이 돼서요, 이제는 12.5%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라임이라는 구독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 구독자 수가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서요, 이제는 7% 가까운 수익이 프라임이라는 구독자 서비스에서 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배우는 게 몰빵 금지라는 거죠. 아마존, 이렇게 세계적으로 성공한 그런 기업에서도 절대 한 곳에만 투자하지 않는다. 여러 개의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일으켜서 혹시 추세가 바뀌더라도, 혹시 새로운 경쟁자가 나오더라도, 한 개의 산업에 피해가 있더라도 나머지가 든든히 지켜줌으로써 기업 전체가 몰락하는 일이 없도록 전략을 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배워야 할 점이죠. 아마존 이커머스부터 살펴보시면요, 아마존이 미국 시장의 이커머스 세일즈에서 차지하는 마켓 쉐어가, 시장 점유율이 38.7%나 됩니다. 예전에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았는데요, 지금 약간 떨어진 수치예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은 2위가 보이지 않는 거죠. 월마트 5.3, 이베이 4.7, 뭐 여기 애플도 올라가 있네요. 그런데 의미가 없는 숫자들이죠. 40%를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은 경쟁 상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마켓도 역시 1위입니다. 아마존은 현재 클라우드 마켓의 선두주자로서 그 마켓 점유율이 33%나 돼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18%를 쫓아오고 있기는 한데 아직도 갭이 굉장히 큰 그런 상태죠. 부동의 1위 자리를 두 개 산업에서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온라인 쇼핑 그리고 클라우드 마켓은 앞으로도 굉장히 매출이 극대화될 수 있는 굉장히 전망이 좋은 분야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1위를 모두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존의 저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단편적인 예입니다. 다음은 아마존 US 디지털 광고 매출이에요. 아마존은 디지털 광고 매출도 대단합니다. 보시면요, 현재 매출로 기준으로 3위 정도 하고 있어요. 1위는 당연히 구글이고요, 2위가 페이스북인데, 아마존의 지금 성장 속도를 보시죠. 광고 매출 성장률이 2018년에 122%, 2019년에 33%, 2020년에 지금 32.5%를 기대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28%. 다른 기업에 비해서 디지털 광고의 매출의 그로스가, 성장률이 엄청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다 따라잡을 수도 있겠죠, 이대로 나가다가는. 다음은 프로덕트 서칭 1위. 물론 지금 온라인 광고 매출이 1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요, 프로덕트 서치라는 건 뭐냐면, 웹사이트에 가가지고 내가 뭔가를 사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은 구글에 가서 컴퓨터 검색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걸 비교해 봤을 때는 아마존이 66%로 단연 1위입니다. 구글을 다 합친 거 여기밖에 오지 않아요. 따라서 프로덕트 서칭,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을 때 검색을 하는 것만 따져보면 이미 아마존은 마켓 점유율이 66%에 달한다. 대단하죠? 아마존에는 알렉사라는 것도 있어요. 알렉사는 지금 애플의 시리, 구글 어시스턴트, 이런 것들이랑 경쟁을 하는 보이스 어시스턴트인데요. 여기서도 지금 마켓 점유율이 무려 18%나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알렉사는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시장 점유율이 애플의 시리라든지 구글의 어시스턴트에 비해서 전혀 뒤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조금 더 있네요. 아마존 쇼핑 앱도 역시 1위입니다. 1억 5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지난 2019년 9월 단 한 달 만에 아마존 어플리케이션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숫자죠. 미국의 인구가 3억 3천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억 5천만 명이 한 달 동안 아마존이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숫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I trust 아마존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마존하고 다른 쇼핑 웹사이트랑 비교해보면은 아마존이 어느 정도 좋냐? 약 90%에 달하는 사람들이 다른 웹사이트에 안 갈 거다. 나는 무조건 아마존만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 충성도가 엄청나게 높은 그런 그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은 서드파티 셀러가 몇 명이 있느냐? 아까 얘기했죠. 아마존에는 서드파티 셀러들이 와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를 디스플레이하고 파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셀러들이 무려 250만 명이나 됩니다. 25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아마존 플랫폼을 이용해서 자신만의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고 거기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들어오는 커미션이 엄청나겠죠. 4천이 무슨 숫자냐? 단 1분 만에 몇 개의 물건이 아마존 웹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느냐예요. 매 1분마다 4천 개의 물건이 팔리고 있습니다. 아마존 웹에서. 참 무시무시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아마존은 많이 살펴봤죠. 이미 무시무시한 기업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여태까지 왜 아마존의 주가가 그렇게 계속해서 치솟았는지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아마존이 정말 좋다는 걸 알겠는데 내일도 좋을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실패는 없다. 보시죠. 지금 온라인 스토어도 하고 있고 서드파티 셀러 서비스도 하고 있고 아마존 웹 서비스 AWS, 그리고 피지컬 스토어는 아마존이 숍이 있어요. 오프라인 숍이죠. 그리고 서브스크립션은 구독자 서비스, 그리고 어덜 비즈니스인데, 지금 보시면요, 2018년하고 2019년에 매출을 비교해 보면은 단 한 섹터에서도 증가 못한 부분이 없습니다. 자, 보시면 온라인 스토어 14%, 서드파티 셀러 서비스 23%, 지금 웹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37%, 피지컬 스토어는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서브스크립션 서비스가 37%, 구독자, 그리고 어덜즈가 37%. 한 가지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산업 분야에서 지금 20%, 30%, 4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실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존의 내일 두 번째로 이커머스 시장 규모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존이 가장 매출을 많이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이커머스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커머스 시장이 계속해서 규모가 커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2014년에서 2019년까지 시장의 규모가 커진 그런 추세보다 앞으로 2020년에서 23년까지 더 많이 시장의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커머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슬슬 온라인을 통해서 쇼핑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쇼핑하는 그런 추세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태까지 발전했던 이커머스의 시장 규모보다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아마존은 지금 이커머스 시장에서 단연 1위잖아요. 그러면 아마존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시장 점유율을 늘리지 않아도 시장 규모가 이렇게 커지고 있으면 그냥 매출은 시장 규모에 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보시면요, US 이커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지금 이커머스의 시장도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크게 주목한 부분은 이겁니다. 2009년 1사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셀즈 양을 비교를 해봤어요. 이때 온라인은 10%밖에 안 돼요. 전체 리테일 매출의 양에 이커머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도 이렇게 발전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가 20%도 될 수 있고 30%도 될 수 있고 계속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그런 시장이잖아요. 이 점이 저는 아마존의 가장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그런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아마존은 정말 운이 좋죠. 왜냐하면 온라인 쇼핑이 10%에서 20%, 30%로 올라갈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계기를 이번에 팬데믹이 줬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뉴 노멀이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주 주말에 온 가족이 장바구니를 들고 가던 쇼핑을 더 이상 안 한다는 게 그게 바로 뉴 노멀이잖아요. 이제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아마존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 모든 것을 다 구매하는 그게 뉴 노멀입니다. 따라서 현재 10%밖에 안 되는 온라인 시장의 규모는 제 생각에는 1년 안에 20%, 30%로 껑충 뛸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은 이미 이커머스 마켓에서 그 점유율이 40%가 가까이 되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만 하면 시장 규모가 계속 2배, 3배로 늘 거기 때문에 매출 역시도 2, 3배로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프라임 구독자 증가라고 써놨는데 프라임 구독자는 뭐냐면요, 아마존의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일정의 연회비를 내고 구독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구독자 수가요, 여기 보시면 150밀리언이라고 써있죠. 1억 5천만 명인 겁니다. 1억 5천만 명이면 미국 인구의 반이에요. 미국 인구의 반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아마존에 가서 쇼핑하는 걸로 모자라서 심지어는 돈을 내고 회원을 가입하고 아마존을 이용하는 사람이 미국 인구의 반이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뜻은 미국 가정의 51%가 아마존 프라임 구독자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런 구독자를 달성할 수 있겠죠? 미주은 구독자 어제 15,000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현재 기준 시간으로 22,000명으로 하루 만에 7,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디지털 광고 매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광고 매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이 1위, 페이스북이 2위잖아요. 근데 구글 한때는 40%가 넘었던 마켓 점유율이 지금 30% 가까이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20%대에서 그냥 고착 현상을 보이고 있죠. 반면에 아마존의 시장 점유율은요, 불과 4년 전만 해도 2%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10%까지 기대하고 있고요, 올해 말에. 그리고 향후 2023년이 되면 14%까지 향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광고의 매출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AWS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기대하는 것처럼 아마존이 가장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프로핏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섹터가 AWS예요. 이 아마존 웹 서비스의 지금 발전 그 속도를 보시면요, 2014년에서 2017년까지 발전된 그 매출의 향상 속도보다 현 2017년부터 계속해서 올라가는 2019년까지 올라가는 그 매출의 증가세가 훨씬 더 좋은 것을, 가파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향후에 전망이 좋다는 것을 우리가 2019년까지의 매출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월드와이드 클라우드 서비스 레비뉴 포캐스트를 한 게 있어요. 가트너라는 데서 만든 자료를 보면요, 2022년까지 그럼 클라우드 서비스의 매출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늘어날 것인가,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커질 것인가를 보면요, 현재 227, 266 빌리언에 불과하는 것이 2022년 불과 2년 후에는 354 빌리언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웹 클라우드 매출 시장이 커지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지금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아마존의
수익 구조는 정말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겠죠. Key Acquisition of Amazon. 아마존은 정말 많은 곳에 투자를 합니다. 투자해서 합병하고 인수한 회사들이 정말 수두룩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요. 링이라는 뭐 스마트 도어벨이라든지 카메라, 비전폰 같은 거 만드는 회사고요. 다음은 트위치. 트위치 같은 경우는 게임 회사죠. 온라인 게임 회사. 그리고 자포스. 자포스는 온라인 쇼핑몰인데요. 그 의류라든지 액세서리 같은데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쇼핑몰입니다. 홀푸드는 저번 영상에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죠. 착한 이미지의 기업, 유기농 농산물을 주로 판매하는 그런 착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건강식품을 주로 다루는 유통업체입니다. 그리고 수크는 중동 시장을 타겟 마켓으로 하는 쇼핑몰이에요. 온라인 쇼핑몰이고요. 캐나다에는 쇼피파이가 있고 중동에는 수크가 있었죠. 그리고 필팩, 이게 대박인데요. 필팩이 뭐냐면요. 온라인 약국입니다. 아마존은 필팩을 이미 인수해서 아마존 퍼머시, 아마존 약국을 지금 온라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내가 아플 때 얼마나 귀찮아요. 약국에 가기 귀찮잖아요. 병원에 가기도 귀찮고. 그냥 온라인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약을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아마존 유통구조를 통해서 집 앞까지 배달이 되는 거죠. 앞으로는 굉장히 쉽게 내가 원하는 약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아마존 파머시에 의해서 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요. 그럼 이제 제가 왜 아마존 아직도 시작도 안 했다라고 믿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그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부분이요. 매출 예상인데요.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아마존의 매출은 정말 꾸준한 추세로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증가세로 인해서 우리 주가가 최근 5년 동안 무려 6배나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매출의 증가세가 지난 5년, 10년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예상치를 보면은 현재 2020년에 276 빌리언에 불과한 게 지금 보면은 356 빌리언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매출이 전혀 줄어들 기미가 없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음은 똑같이 매출 예상인데요. 이제는 2029년까지 보는 거예요. 현재 기준하고 비교했을 때 2029년 앞으로 10년 정도를 바라봐도 매출이 꾸준히 올라갈 것으로 마켓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는가? 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2014년에서 2019년까지 올라간 추세랑 전혀 다름이 없죠. 그 추세 그대로 따라서 앞으로 10년간도 지금까지 올라온 그 기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아마존의 매출은 꾸준히 1년에 20% 30%씩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 마켓 전문가들이 내놓은 전망입니다. 여기서 제가 아마존에 대해서 가장 좋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왜 아마존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항상 얘기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아마존은 북스토어로 시작해서 처음에는 매출이 거의 없었죠. 그러다가 2010년 정도 들어서 한 10년 전이죠. 10년 전부터 매출이 굉장히 많은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결정적인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보시면 프로핏은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프로핏은 최근에 와서 조금 올라왔을 뿐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 순이익은 증가하지 않는 이상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갭이 뭐죠? 이 갭이 바로 익스펜스죠. 돈을 쓴 거예요. 비용이 계속 이만큼 발생하던 비용이 이만큼으로 늘고 현재는 비용을 이만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많은 비용을 가지고 아마존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게 제가 보는 핵심입니다. 아마존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면요. 지금 넷 마진이 2017년에 1.7%, 2018년에 4%, 2019년에 4%, 올해는 2.7% 예상하고 있습니다. S&P 500 평균 넷 마진은요 10.7%입니다. 그런데 아마존처럼 세계에서 가장 우량한 기업 중에 하나인 아마존의 넷 마진율이 10.7%는커녕 1%에서 4%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죠.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는 것이죠. 다음 차트에서 보시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카펙스입니다. 카펙스라는 거는 캐피탈 익스펜스의 약자인데요. 캐피탈 익스펜스는 내가 지금 오늘 현재 오퍼레이션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을 카펙스라 그럽니다. 여기 보시면 카펙스의 금액이 엄청나요. 이 카펙스에 사용하고 있는 금액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수익보다도 큽니다. 만약에 아마존의 경영진이 지금 현재 이 카펙스로 나가는 돈을 카펙스에 쓰지 않고 그냥 매년 수익으로 잡는다면
프로핏으로 잡는다면 지금 아마존의 프로핏은 지금 현재 수준보다 두세 배로 쉽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매년 엄청난 양의 돈을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처음 그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마존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요? 제 대답은요. 구독자님은 장기 투자자이신가요? 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찾으시고요. 그리고 나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자연스럽게 찾으실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마존 엑시트 플랜입니다. 그러면 아마존이라는 이런 멋진 종목을 우리가 꾸준하게 매수를 해야 할 텐데요. 나중에 언젠가는 이익 실현을 해야겠죠? 그 언젠가가 언제일까요? 제가 바라보는 아마존 엑시트 플랜은요. 첫 번째, 이커머스 1위를 내어줄 때 현재 2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커머스 1위를 내어줄 때가 왔다. 제 생각에는 쉽게 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아마존 주식은 주저없이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AWS가 클라우드 시장에서 1위를 내어줄 때 지금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죠. 근데 아직 차이가 좀 있으니까 혹시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다른 기업이 클라우드 시장,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시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인 클라우드를 만약에 아마존에서 탈환을 한다면 아마존을 팔고 그 종목을 당장 매수해야겠죠. 그러므로 이커머스 또는 AWS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클라우드 시장에서 부동의 1위의 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시나리오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아마존과의 이별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다음 영상은요, 아마존 기대 주가 산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존이 얼마나 멋진 그런 종목인지, 왜 제가 이렇게 아마존에 대해서 장밋빛 미래를 예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앞으로의 매출 포캐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아마존이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향후 2년 후에, 향후 5년 후에 아마존의 기대 주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함께 계산해보는 그런 시간을 다음 영상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주식 전문가도 경제 전문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의 시간이 너무 즐겁고요. 제 영상을 한 분 한 분 시청해 주실 때마다 새로운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같이 화이팅입니다.